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포츠 분석위원 전국구입니다. 이번 하편 경기들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매치업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팀마다 동기부여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시기라 단순 전력 비교만으로 접근하면 위험한 경기들이 많아 보입니다. 유럽 대항전 경쟁팀들은 승점이 절실한 상황이고 중하위권 팀들도 잔류나 순위 마무리 때문에 쉽게 내려놓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번 회차는 전체적으로 강팀 우세 흐름이 보이는 경기들도 있지만 배당 대비 의외의 변수 가능성이 있는 경기들이 꽤 섞여 있다고 봅니다. 특히 홈에서 강한 저항을 보여주는 팀들이 많아서 무승부 타이밍이나 한 골 차 접전 흐름도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단순 정배 느낌보다는 전술 상성, 최근 흐름, 동기부여, 홈원정 데이터까지 최대한 디테일하게 같이 보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조합 가실 때 도움되실 만한 경기들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승무패 30회차 하편 경기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와 본머스 경기 분석입니다. 이 경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본머스가 조금 더 좋은 흐름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기라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전술 상성과 경기 템포 때문입니다. 본머스는 이라올라 감독 체제 이후 전방 압박 강도가 상당히 높은 팀으로 바뀌었고 상대가 후방에서 편하게 빌드업하는 걸 잘 놔두지 않습니다. 반면 노팅엄은 압박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 후방 전개가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중원 탈압박이 꼬이면 공격 전개 자체가 단조로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 흐름 자체는 본머스가 먼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머스는 원정에서도 라인을 크게 내리지 않는 팀이라 경기 템포가 빠르게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메뇨나 클루이베르트처럼 전환 속도가 좋은 자원들이 측면에서 계속 압박을 주기 때문에 노팅엄 수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매치업입니다. 노팅엄은 기본적으로 홈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올라가는 팀이고 역습 효율도 좋아지긴 하지만 경기 주도권 자체를 오래 가져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결국 이번 경기 역시 내려서 버티다가 역습 한 방을 노리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노팅엄 홈이라는 점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홈에서는 경기 분위기 자체가 꽤 달라지고 세트피스나 빠른 전환 상황에서 의외로 강한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특히 깁스화이트 중심으로 역습 전개가 살아나는 날이면 본머스 수비도 흔들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본머스 압승 그림보다는 본머스가 우세하지만 노팅엄도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경기 흐름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양팀 모두 수비적으로 잠그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찬스 교환이 꽤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기 양상은 본머스가 압박과 점유로 흐름을 잡고 노팅엄이 역습으로 대응하는 형태가 유력해 보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본머스 승 쪽을 우선으로 보고 있고 안정적으로 접근하면 본머스 무패도 괜찮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다음은 선덜랜드와 첼시 경기 분석입니다. 이 경기는 기본 전력 차이 자체는 첼시가 확실히 우위에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다만 시즌 막판 경기 특성상 동기부여와 로테이션 여부를 같이 봐야 하는 매치업입니다. 첼시는 최근 들어 공격 전개 속도가 상당히 좋아진 팀이고 특히 중원에서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능력이 살아나면서 경기 주도권을 오래 가져가는 흐름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선덜랜드는 기본적으로 홈에서는 활동량과 압박 강도를 상당히 끌어올리는 팀입니다. 특히 강팀 상대로 라인을 무조건 내리기보다는 초반부터 강하게 부딪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스타일은 초반 변수는 만들 수 있어도 경기 전체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문제는 선덜랜드 수비가 압박이 한번 벗겨졌을 때 뒷공간 커버가 완벽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첼시는 최근 측면 전개와 이선 침투 타이밍이 상당히 좋아진 상태라 선덜랜드 입장에서는 수비 부담이 꽤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첼시는 점유율을 잡았을 때 상대 박스 근처에서 계속 압박을 유지하는 능력이 좋아졌고 세컨볼 회수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선덜랜드가 홈에서 버티는 힘은 분명 있지만 전체적인 전력과 결정력 차이를 감안하면 시간이 갈수록 첼시 쪽으로 흐름이 기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첼시가 원정에서 경기 운영이 완벽하게 안정적인 팀은 아닙니다.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역습 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있고 선덜랜드가 홈 분위기를 타면 초반 압박으로 변수를 만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흐름보다는 초반에는 선덜랜드가 강하게 나오고 이후 첼시가 점유와 체급으로 흐름을 가져가는 그림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첼시 승 쪽 우세로 보고 있고 안정적으로 접근하면 첼시 무패 쪽도 괜찮아 보입니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 자체는 첼시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토트넘과 에버턴 경기 분석입니다. 이 경기는 생각보다 쉽게 보면 안 되는 경기라고 봅니다. 이름값이나 공격력만 보면 토트넘 쪽으로 시선이 몰릴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 경기 흐름은 꽤 팽팽하게 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은 기본적으로 라인을 높게 올리고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팀인데 이런 스타일이 경기 주도권은 가져와도 수비 안정감까지 완벽하게 이어지는 팀은 아닙니다. 특히 뒷공간 노출과 전환 수비 문제는 시즌 내내 꾸준히 나온 약점입니다. 반대로 에버턴은 최근 몇 시즌 동안 강팀 상대로 버티는 경기 운영은 상당히 잘하는 팀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비 블록을 단단하게 세우고 세트피스와 롱볼 전환으로 한 방을 노리는 스타일인데 토트넘처럼 라인을 높게 쓰는 팀 상대로는 오히려 역습 공간이 꽤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경기 흐름 자체는 토트넘이 점유를 가져가더라도 에버턴도 생각보다 위협적인 찬스를 자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결국 손흥민 중심의 공격 전개와 측면 속도가 핵심인데 홈에서는 공격 템포가 훨씬 빨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를 계속 몰아붙이는 흐름이 살아나면 짧은 시간 안에 다득점이 터질 가능성도 있는 팀입니다. 다만 문제는 경기 운영입니다. 앞서고 있어도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고 상대에게 역습 찬스를 허용하는 장면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에버턴은 공격 숫자를 많이 두는 팀은 아니지만 강팀 원정에서는 오히려 단순하고 직선적인 공격이 잘 먹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세트피스 경쟁력과 제공권은 토트넘 입장에서 꽤 부담스러운 요소입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경기 주도권을 잡더라도 쉽게 무실점으로 끝날 경기 느낌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토트넘이 홈 2점과 공격력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경기는 맞지만 에버턴 특유의 버티는 힘과 역습 변수도 꽤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 양상은 토트넘이 점유와 공격 주도를 가져가고 에버턴이 수비적으로 대응하면서 역습과 세트피스를 노리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종적으로는 토트넘 승 쪽을 우선으로 보고 있지만 생각보다 한 골 차 승부나 접전 흐름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둬야 하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웨스트햄과 리즈의 경기 분석입니다. 이 경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웨스트햄이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험 차이와 경기 운영 능력입니다. 웨스트햄은 기본적으로 강하게 몰아치는 팀은 아니지만 상대 실수를 기다리면서 효율적으로 경기하는 능력이 좋은 팀입니다. 특히 홈에서는 수비 밸런스를 쉽게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세트피스와 측면 전개로 꾸준히 찬스를 만드는 흐름이 자주 나옵니다. 반면 리즈는 활동량과 압박 강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 팀입니다. 경기 템포를 빠르게 끌고 가면서 상대를 흔드는 능력은 있지만 문제는 수비 안정감입니다. 특히 압박이 한번 벗겨졌을 때 뒷공간 커버가 흔들리는 장면이 많고 원정에서는 수비 조직력이 급격하게 흔들리는 경우도 자주 나옵니다. 웨스트햄처럼 경험 있는 팀들은 이런 공간을 상당히 잘 공략하는 편입니다. 경기 흐름 자체는 리즈가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활동량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웨스트햄이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템포를 조절하면서 경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웨스트햄은 피지컬 싸움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점이 있는 팀이라 리즈 입장에서는 수비 부담이 꽤 클 수 있습니다. 리즈도 공격 전환 속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 팀이라 웨스트햄 수비를 흔들 장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 운영 안정감과 결정력에서는 웨스트햄 쪽이 한 단계 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실리적으로 운영하면서 승점을 챙기는 능력이 꽤 좋은 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웨스트햄이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압도하기보다는 리즈의 빠른 템포를 받아내면서 효율적으로 찬스를 살리는 흐름이 유력해 보입니다. 리즈도 활동량으로 맞불을 놓겠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급 차이와 경험 차이가 조금씩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웨스트햄 승 쪽을 우선으로 보고 있고 안정적으로 접근하면 웨스트햄 무패 쪽도 괜찮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들은 여기까지입니다. 핵심 포인트만 잘 정리하셔도 이번 회차 흐름 잡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만 배당은 끝까지 움직이고 라인업이나 결장 변수에 따라 경기 결론은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경기 직전 흐름까지 꼭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에서 다 못 담은 경기나 실시간 흐름 정리 필요한 분들은 분석방에서 계속 업데이트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오셔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리한 선택보다는 근거 있는 선택으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스포츠 분석위원 전국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